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이크의 권장 부하 임피던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 마이크의 출력 임피던스는 155ohm에서 200ohm 정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크 출력을 받아주는 마이크 프리앰프의 경우에 입력 임피던스가 1kΩ에서 10kΩ 정도 가진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오디오 장비가 있는데, 이 오디오 장비를 우리가 계측기를 걸어서 측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계측기로 이 오디오 장비를 측정을 할 때는 이 오디오 장비의 오디오 특성을 측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계시지만은,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먼저 부하를 달고, 예를 들면 600ohm 부하를 달았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600ohm 부하를 달고 그 다음에 그 600ohm 양단에서 매우 높은 입력 임피던스, 예를 들면 1메가 ohm을 갖는 계측기를 걸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600ohm 부하 전달 특성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오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장비의 특성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장비의 부하 전달 특성을 측정한다라고 엄밀하게는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오디오를 측정하고 나서는 이 내가 몇 오hm 부하에서 측정을 했는지를 반드시 써줘야죠.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600ohm 부하에서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치는 600ohm 부하를 달았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100kΩ에서는 또 분명히 다르게 특성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모든 오디오 장비는 부하 임피던스에 따라서 부하 전달 특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이크도. 그래서 대개는 마이크의 경우에 1kΩ에서도 충분한 특성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부하 임피던스를 몇 오hm 이상 써주세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권장 부하 임피던스를 표현해주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는 이 노이만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노이만의 U87이라는 마이크에 지금 스펙을 보여준 페이지를 보고 계시고요. 제가 마이크는 출력 임피던스가 대략 155ohm에서 200ohm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출력 임피던스는 205ohm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레이티드 로드 임피던스가 1k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격 부하 임피던스가 1kΩ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특성들은 1kΩ 부하해서 측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것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감도가 표시되어 있죠. 감도가 1kHz, 다음에 1kΩ. 그러니까 1kHz 가지고 1kΩ 부하에서일 때만 이 감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부하 임피던스가 바뀌면 이 감도가 이렇게 나오리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가 충분하게 자기들이 설계한 의도대로 특성을 내기 위해서는 가끔씩은 부하 임피던스를 몇 오hm 이상 써주세요 하는 마이크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이 노이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격 부하 임피던스 1kΩ이고, 그 다음에 이 1kΩ일 때 뭐 주파수 특성 레인지는 이렇게 나오며, 여기에 보면
이게 이 주파 특성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저역 필터를 쓰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권장 부하 임피던스를 표현하는 마이크가 간혹가다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AKG의 C414라는 마이크거든요. AKG C414 뭐 아주 전통 있고 많이 쓰는 마이크죠. 아주 훌륭한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마이크 특성을 한번 보니까 여기에 써 있죠? 네. 엘렉트리컬 임피던스, 그 출력 임피던스는 200옴.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recommended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recommended load impedance, 그러니까 권장 부하 임피던스가 2.2kΩ 이상 되게 써주세요 라고 지금 여기 돼 있거든요. 여기서 왜 2.2kΩ를 규정을 했을까요? 네, 이거는 회로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조금 빠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회로도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회로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캡처를 하나 해서 볼까요? 네, 캡처를 해서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제 이 AKG C414의 이 픽업 캡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기가 증폭부고요. 여기가 버퍼부인데 여기가 출력이죠. 여기도 출력단에 보면은 여기가 출력단입니다. 여기가 출력단인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가 이제 출력 트랜스포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랜스가 여기 있죠. 여기 트랜스죠. 여기 트랜스. 여기 트랜스고 요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녀석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는데 네. 요 33 마이크로페럿, 그러니까 신호가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요. 이거의 역할은 DC를 제거하고 교류만을 트랜스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트랜스포머에서 직류를 제거하는 역할도 해줄 수 있게 설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트랜스가 매우 커져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를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류를 흘리는 트랜스를 넣기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걸 뭐 전문용어로 파라피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우시지 않으셨나요? 여기 콘덴서가 있고요. 여기에 저항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신호가 들어가서 이렇게 부하단의 출력 측에 유기될 때 이 저역 차단이 콘덴서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저역 차단 주파수가 2파이 RC분의 1이라고 배우셨죠? 이게 이제 뭐 3dB 떨어지는 주파수다라고 배우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신호가 직렬로 통과하는 커플링 콘덴서가 있고 그 다음 단에 저항이 있으면 이 저역 차단 주파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보면 이 저역 차단 주파수가 이 콘덴서 용량의 반비례함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역 차단 주파수를 낮추려면 콘덴서 용량은 커져야 되고 저역 차단 주파수를 올리려면 이 콘덴서 용량이 작아져야 되겠죠. 이 부하 임피던스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지금 이 회로도에서 보면 이 커플링 콘덴서와 이 출력 트랜스와 그 다음에 이 출력 측에 물리는 마이크 프리앰프의 입력 임피던스, 즉 이 마이크의 부하 임피던스 3개 간의 조합으로 이 저역 차단 주파수가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저역 차단 주파수, 세 부품이 조합된 저역 차단 주파수 때문에 이 마이크가 낼 수 있는 초저역 특성을 내지 못하게 될까봐 여기 이 공식에서도 보시듯이 이 저역 차단 주파수를 낮추려면, 그러니까 저역까지도 부하축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R값, 그러니까 이 마이크 입장에서 보면은 부하 임피던스겠죠. 즉 마이크 프리의
입력 임피던스가 충분히 커야 이 낮은 주파수까지도 이 마이크 캡슐이 낼 수 있는, 이 마이크가 낼 수 있는 저역까지도 충분히 부하측으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꾸로 부하측, 즉 마이크의 입력 임피던스가 낮아지면 2.2kΩ보다 낮아지면 여기서 표시한 주파수 특성 20에서 20kHz의 이 주파수 프리퀀시 레인지가 이 저역 특성에 잘리는 거예요. 그림을 좀 그리면 이게 2.2kHz보다 충분히 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요거는 2.2kHz 부하인데 이게 1kΩ 부하에서는 좀 일찍 꺾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꺾여 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1kΩ 부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AKG C414는 이 마이크 프리앰프의 입력 임피던스가 2.2kΩ 이상 크지 않으면 이 초저역이 잘려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역을 낼 수 없는 사람 목소리라거나 뭐 고음 악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저음 악기를 내가 수음을 하거나 뭐 저음까지도 꼭 수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뭐 물론 뭐 귀에만 좋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 뭐 맞는 말씀이니까 그거는 판단에 따라 다르셔야 되는데 알고 안 쓰는 것과 몰라서 못 쓰는 거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마이크 프리앰프들의 입력 임피던스가 그럼 2.2kΩ 이상 되면 되지 않냐? 예, 불행하게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보통 보면 콘솔들은 마이크 프리앰프의 입력 임피던스가 1kΩ인 경우가 많았고요. 제가 좀 찾아놨는데 네, 그래서 요 마이크 프리를 보면 요거 DBX사에서 나오는 마이크 프리인데 가격도 387만원씩이나 하네요. 이 마이크 프리의 스펙을 보면 입력 임피던스가 1.4kΩ 밖에 안 되죠. 여기에 갖다가 이 C414를 갖다 물리면 초저역은 잘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저역 특성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저음을 낼 수 없는 사람 목소리라거나 뭐 고음만 내는 악기라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이제 저음까지 충분히 수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알고 안 쓰는 거는 뭐 당연히 문제가 될 거 없지만 몰라서 이렇게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뭐 귀에만 들어서 좋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C414 같이 이 권장 부하 임피던스를 표현해주는 마이크도 있다. Recommended Load Impedance가 2.2kΩ을 규정하고 있다. C414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낮은 마이크 입력 임피던스를 가진 마이크 프리앰프에 물리면 저역 특성이 초저역은 잘려나가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마이크들 입력 임피던스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그냥 요즘에 흔히 이제 유튜브 등에서 많이 쓰는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마이크 입력이 있고 마이크 입력은 임피던스가 3kΩ이네요. 3kΩ이니까 C414를 써도 초저역 특성을 수음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거는 DBX를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크 프리앰프 같은 경우에는 입력 임피던스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죠? Variable Mic Input Impedance from Back to 10kΩ.
그러니까 100ohm서부터 10kΩ 정도, 10kΩ까지 마이크의 입력 임피던스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마이크 프리앰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써져 있죠?